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이재명의 정치적 동반자라고 볼 수 있는 김인섭, 한때 선대 본부장을 지냈죠. 김인섭에 대해서 형사합의 27부가 이제 재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김인섭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검찰이 지난번에 있었던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김인섭에 대해서 이재명, 정진상 등과 유착했다, 결탁했다, 이런 거 이유를 대면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김인섭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나올 텐데, 유죄가 나올 이유는 지금 쌓여있죠. 그동안은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도 역시 중요한 핵심 증언자로 여기에 지금 이제 등장한 바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져서 가보니까 이재명도 정진상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 인섭이 형이 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빠져. 그 얘기는 뭐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끼면은 이 김인섭, 그 다음에 이 정바울 등의 민간업자들의 그 수익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빠져. 그러면서 직접 유동규가 이재명과 정진상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법정에서 증언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정바울이라고 하는 이 김인섭의 공범이 있죠. 정바울도 중요한 거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바로 이재명, 그 다음에 정진상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포섭했고, 실제로 대관 업무를 하면서 이 김인섭으로부터 자기가 정진상, 이재명 등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고, 특히 이 김인섭으로부터 200억을 요구받았다. 그 중에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에게 가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자기가 얘기를 들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폭로했고, 그 다음에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역시 이 사건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정진상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회유 압력을 받았다. 김인섭이 하는, 정바울이 하는 이 백현동 비리 개발에 대해서 잘 봐줘라, 웬만하면 들어줘라, 이런 얘기를. 그 실제로 문제가 있어갖고 이들의 요구를 거부를 하니까 곧바로 정진상이 전화 와가지고 그 들어줘라고 회유 협박을 한 사실. 그 다음에 이 김인섭 이들에 대해서 잘 좀 봐주라고 하면서 성남시 공무원들을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그 성남시 공무원들이 와서 법정에 와서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백현동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무슨 국토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정진상, 이재명, 정진상 선에서 이루어진 매우 부조리한 성남시 비리 개발이다. 이 부분은 다 지금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다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죄가 나올 텐데, 이 김인섭에 대한 유죄, 이것이 굉장히 사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김인섭이 알선수재로 해가지고 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알선수재로. 공무원은 누굴 꼈습니까? 유동규는 빠져있죠. 정진상, 이재명, 정진상이 끼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깊은 유착이 있었다는 얘기는 결국 인허가 건자는 이재명이죠. 그리고 또 이제 김인섭 자체가 이재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정진상 등과 정치적 교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그래서 이들이 결탁을 해서 벌어진 이 지역의 전형적인 토착 비리 사건이고 직권남용이다라는 것이 검찰의 그 구형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섭에 대한 유죄는 곧바로 정진상 넘어서 이재명의 유죄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이 이 백현동 관련해서 재판을 33부하고 어떻습니까? 34부 두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34부에서는 백현동 관련한 거짓말,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그렇게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 얘기 자체는 자신이 봐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국토부 핑계를 댄 건데, 그 얘기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 백현동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 형사합의 34부에서 하고 있는 백현동 관련한 거짓말, 이 부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인섭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재명, 정진상, 그 다음에 이 김인섭, 정바울 등 민간업자들과 검은 유착, 부정한 유착이 있어가지고 이 백현동 비리 개발이 있었다, 이런 것이고, 무슨 국토부 협박, 이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 형사합의 27부가 바로 그 부분을 선고해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형사합의 34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 바로 이재명의 이 선거법 재판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은 거짓말이라는 걸 27부가 이렇게 판결을 하는데, 34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형사합의 33부에서 지금 대장동과 백현동 부동산 개발 비리 재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대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뭐냐면 불법이 저질러졌다,
이 부분을 형사합의 27부가 김인섭에 대해서 유죄를 때리게 되면 그건 곧바로 인하거권자인 이재명, 정진상이 바로 김인섭, 이들 정바울 등을 뒤를 봐줘가지고 불법이 저질러졌다. 그 선고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재명의 이 백현동에서 비리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합의 33부 김동인이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 33부에도 그대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월 13일 날 이제 선고가 나오는데 딱 7개월 만에 이 사건 김인섭에 대해서 때리면서 그 내용이 고스란히 이재명이 현재 받고 있는 형사합의 33부, 34부에 그대로 이재명에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월 달에 지금 이재명은 코피 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33부, 34부 두 재판에 다 상당히 악영을 줄 수 있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이재명이 지금 위중교사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기소가 됐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분리 선고를 하게 됐는데 자, 김진성 씨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극단적인 이런 죽음을 상태를 맞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고 가족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빨리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재판부도 어쩔 수 없었죠.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1월 8일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8일 날 첫 재판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재판입니다. 그날 구형까지 하는 겁니다. 이 검찰이. 김진성 씨에 대해서 구형까지 하고 당연히 이제 김진성 유죄가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김진성 씨가 자기가 죄를 자복을 하고 있어요. 죄를 자복을 하는데 이 재판부가 김진성의 유죄는 곧 이재명의 유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김진성을 갖다가 무죄로 한다? 불가능한 것이죠. 본인이 죄를 졌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서 그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 다음에 이재명이 이 김진성에게 보낸 그 어떤 변론, 요지서, 텔레그램 문건까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김진성도 사실 빠져나갈 수 없었던 것이고 유죄가 나옵니다. 김진성을 유죄를 때리는데 이재명을 무죄를 때립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재명은 여긴 그 뒤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대선에 나오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엄청난 정치적인 이득을 받았죠. 그래서 재판부를 기망해가지고 위증교사를 해서 그런 정치적인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김진성이 이제 유죄가 될 텐데 이재명은 당연히 유죄일 뿐만 아니라 그 죄도 형량도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1월 8일 날 재판이 있게 되면은 1월 하순이나 2월 초에 어떻게 됩니까? 자, 2월 초에 이제 김진성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곧 김진성에 대한 유죄 선고는 곧바로 이것도 이재명에 대한 유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은 이재명으로서 한마디로 해서 쌍코피 터지는 날이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거부할 수 없다. 이미 선고일이 정해졌고 이제 마지막 구형까지 이루어졌고 하여튼 지금 2월 달에 지금 줄줄이 지금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그의 본인 재판은 지금 33부, 34부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어떤 범죄 혐의를 곧바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 동전의 앞뒤면과 다름없는 그런 재판들이 지난번에 김용 재판에 의해서 2월 달에도 1월 말에서 2월 초에 두 가지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김진성 위증교사 사건과 김인석 이 선고가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완전히 쌍코피 터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측에서 이걸 어떻게 재판을 좀 위증교사 사건도 지연을 하려고 꼼수를 필 수 있겠으나 말씀드렸듯이 이게 불가능한 게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같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성이 죄를 자백을 하고 있고 이재명 측으로부터 받은 변론 요지서 일종의 조작된 답변서죠. 그걸 텔레그램으로 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됐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들이 주고받은 추악한 육성 녹음이 있고 그대로 이게 증거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쩌면 이화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번 달 내로 대법원에서 이거 재판 지연 기각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화영 재판은 매주 열리고 있죠. 네, 충분히 어쩌면 2월 달에도 법관 인사 있기 전에 2월 달에도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고 그거 역시 고스란히 이재명을 때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화영이 한 행동은 전부 몸통이고 수혜자가 이재명입니다. 이화영이 도지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줄줄이 이재명을 겨냥한 이 사법부의 리스크가 결국은 전방위적으로 이재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